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근데 거기 소속 경비원 94명이 전원 해고되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 방식이 좀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부 경비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취재한 사회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한 30억씩 하잖아요. 뭐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왜 이 경비원들 100명도 안 되는 경비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사실 그간에 이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한 그런 예. 아파트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이제 2월부터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 고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예.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입주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에게 주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 이곳 경비원들은 대부분 10년 넘게 일한 60대 이상 고령자들인데요. 입주자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주민들한테 관리비나 책정해서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소요되는 데다가 이제 지불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쭉 해왔었는데 매년 이제 퇴직금 부담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원들은 해고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비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제대로 못 쉬고 과잉 일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던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 김모 씨 그 경비원은 뭐 휴식 시간을 보장 못 받았으니까 뭐 수당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휴식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보통 근무하면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좀 쉬고 이런 식으로 막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쉴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사실 이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 중에 뭐 18시간을 근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했던 과잉일이 대리주차 대리주차. 문제가 예.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이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가 지은 지 40년이나 된 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막 다 일렬 주차 해놓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경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량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 결국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일 때문에 불려 나왔다는 겁니다. 예. 24시간 근로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사 시간이든 심야의 수면 시간이든 이걸 네. 저렇게 차 키가 아까 막 가득 벽면을 채우고 있을 정도니까 수시로 나 나갈 테니까 차 빼달라, 나 주차 좀 해달라 이런 게 많이 민원이 쏟아지면 경비원 정말 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경비원들은 억울하게 이렇게 과잉 일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용역 전환 결정을 멈춰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고 통지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인데요. 네.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해고 받는다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법원에 간접 고용 전환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 대표들의 결정에 이 경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해고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해고 처분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경비원을 간접 고용할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경비원들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비원들은 이달 중에 입주자들을 상대로 총 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주자 대표들이 뭐 회사로 말하면 이제 CEO, 뭐 이사회인데 거기서 적절하게 해고 통보를 하고 용역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소송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 휴식 시간에 근무를 하고도 이 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나온 금액인 겁니다. 추가 근무 수당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비원들은 이 3년치 체불급여가 이 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입주자들은 주차 업무가 과거부터 해온 경비원들의 일상 업무라는 입장입니다. 주차 면적에 비해서 주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업무를 쭉 해왔는데
지난해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도 경비원들 해고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경비원 갑질금지법은 이 경비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 정해진 업무에 일을 지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생긴 뒤에도 현장에서 변화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경비원과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경비원 측 대리인은 경비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해고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서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해고 사태까지 비화가 된 거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끔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름 그대로 경비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주차를 대리 주차를 시킨다거나 다른 뭐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걸 이제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해왔던 거를 갑자기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뭐 100명이 안 되는 그 60대 어르신들의 직장을 한순간에 이렇게 없애는 일, 다른 또 많은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결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입주민들, 입주자들 또 관리사무소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